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성장시켜 주셔야 대구가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합니다. 강민구입니다. 인사말이 좀 바뀌셨어요. 3대 도시로의 위상을 염원하는 강민구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가 보수의 중심을 잡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도태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중심을 외치는 도태우 변호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어제도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표가 됐고 인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게 정책위의장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좀 무게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이냐, 자진 사퇴를 시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고 또 TK 몫이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느 분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또 대변인 씨부터. 정책위 의장이 예전에는 이렇게 원내대표와 같이 선거도 하고 그랬던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이 있는 그 직위인데 자리인데요. 그 현재 이제 치열한 그 경선을 통해서 그 당 대표가 새로 들어선 상황이고 당정 갈등에 대한 국민적인 또 당원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위 의장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종의 그 리더십 발휘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 김재원 최고위원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당 대표로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사퇴를 바라는 뜻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주위에서 밝혔지만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어떤 당헌이나 당규를 다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 대화나 여러 가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하고는 갑장이에요. 갑장이고 하여튼 그래서 다른 지도부에는 우리 대구 TK권은 새로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수도권이 취약하잖아요.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기타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확률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쭉 들어왔던 것처럼 용산 윤 대통령하고 갈등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제 7월 30일 또 비서실장하고 3자 회동을 했고 그전에는 또 지도부하고 식사도 했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국회도 지금 민주당한테 밀리고 있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 당내에서도 지지를 못 받으면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 있다는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한 대표께서도 굳이 이 시기에 용산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을 해서 표면적으로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만간에 현재 봤을 때 태풍이 불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의 눈이 있잖아요. 잔잔한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6일에 전국에 광역단체장 선거가 4곳이 있어요. 이곳이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 영광 이렇게 4곳이 이거 말고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별다른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비를 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도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의 갈등 이거 재밌는 드라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이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TK 몫이 안 나올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도권 정당이라는 것과 그 우리 영남 어떤 존중이라는 부분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흔히 이제 수도권 확장을 위해서는 영남이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담론이 곧잘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영남 지역에 대한 상당히 좀 편견과
좀 폄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영남 지역의 특성으로 말해졌던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오고 정방향을 가리켜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대적 변화에 맡겨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지. 네. 예, 영남적인 부분을 폄하하고 뭐 수도권 대비시키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 인식에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도 아마 그 한 대표 리더십에 또 기댈 수 있지 않을까,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광역단체장들이요,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뭐 소통을 넓히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어떤 해석을 두 분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협의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12분이 협의회를 발족했다잖아요. 네. 사실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네. 굳이 국힘 광역단체장들이 따로 당 같은 소속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는 이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대구 광역시장이라든지 도지사 같은 경우 광역단체장인데 네. 이분들은 지방정부의 수장입니다. 이분들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지방행정부의 책임자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협의체를 하고 또 뭐 뉴스를 보니까 중앙당 최고위도 참석한다 하고 의견도 개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지방 공무원 또한 당의 당직자 비슷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정치적 중립 우려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로 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파워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높지 않기에 광역단체장들이 일어날 기미가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군웅할거가 돼요. 군웅할거. 대통령도 못 믿고 한동훈 대표도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장 전체들의 그 협의회, 이건 약간의 공식 기구고 그 위상은 그 독일 같은 데서는 아주 중요한 그 헌법적인 그 기구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방 분권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의 위상이나 역할은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힘 계열의 우리 12개 자치단체장 그 협의체 협의회를 공식 기구라기보다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배경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대통령은 국민의힘 그 출신 대통령이시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힘의 지형이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많이 좀 불균형해요. 그러니까 소위 국회만 보더라도 그 의석수라든지 그 여러 가지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힘이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많이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공식적인 큰 그 권력기구, 제도권 기구에서 너무나 힘의 불균형 현상으로 국정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힘 계열의 지자체장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전례 없이 좀 협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부 수장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그럼 국회에 도움을 얻을 일이 많은데 이게 당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한 대표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놓고 방금 이런 협의체를 만들면 공식적으로 중앙당 일에 대비하겠다. 입김을 좀 넣겠다. 간섭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힘이 이렇게 되면 곧 자중 질환에 더욱 빠질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한 대표를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국회가 앞으로 입법 폭주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좀 정쟁으로 가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먹는 물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되겠는데요. 대구시가 안전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식화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물 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안동댐에 대해서는 또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입장도 있었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네. 우리 낙동강 물은 91년 페놀 사태, 94년에 디클로로메탄 검출, 2004년, 2009년에 다이옥신, 그리고 2018년에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이 있었잖아요. 지금 낙동강물은 달서구를 위시한 대구 시민 3분의 2가 정확하게 강물을 먹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취수원 이전, 취수원 다변화하다가 홍준표 시장 들어오시면서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네. 이 35년 동안 해결 못하던 것을 지난 2022년 4월 4일 당시 김부겸 총리, 한정혜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이 극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해평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돈도 매년 그 환경부에서 매년 구미시에 100억 주고 대구시는 1회 일시불로 100억 준다. 그리고 치수장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했는데 홍 시장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구미시장하고 조금 이견이 있다는 걸로 감히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인 대구시에 이의를 제기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확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안동댐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안동댐 물은요. 안동 시민도 안 먹어요.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안동 해평으로 가면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2028년, 2029년 되면 완성돼요. 그런데 안동댐으로 간다는 말이면 세월, 하세월이에요. 정말 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이웨이 사업의 출발점부터 일단 비판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사건이 사실 보면은 김장호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부터 인터넷 사진 보시면 다 나오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시위하시는 분들 현장에 찾아가면서 이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호 시장과 홍준표 시장 간의 갈등이 갑자기 생겨서 틀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김장호의 시장은 그때 든 걸 보면은 구미 의회가 반대합니다. 자기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장세용 시장 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구미시 의회 전체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그다음에 해평 취수장에서 30만 톤씩 가져가면은 구미도 물 부족이 되고 오염이 심화된다고 구미 또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요. 이러다 보니까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스탠스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어진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안동댐 부분은 해평 취수장은 30만 톤이지만 네. 안동댐은 최소 46만 톤이 지금 환경부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량은 비교도 안 됩니다. 안동댐은 최대 담수량이 12억 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일대 가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오염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석포 재련소 부분은 21년부터는 오염수 무방류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하고 있고 바닥에 쌓여 있다는 것인데요. 환경부 이 검사로도 물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가 됐고요.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에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물을 갖고 오려면 준설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한 파디 비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퇴적층에 있는 중금속이 올라올 확률이 너무나 다분하다고 반대를 하고 제가 김장호 시장을 편드는 건 아니고요. 김장호 시장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다른 안이 조금 더 좋은 안이 없냐라는 식으로 했지 절대로 반대 아니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반대했어요. 정확하게. 그런 시절이고 제가 이 안동댐물을 갖고 온다는 것을 취소를 하겠다 하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재선하고 대구시장 하겠다 하면 이 말 믿어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임기가 2년밖에 안 하고 지금 대구를 떠나겠다는 그걸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꼬장 행정이다. 그리고 다른 우리 지금 수성구 북구 이런 제외하고는 다 이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이 대구 시민들에게 정말로 물 먹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래 생각밖에 안 돼요. 영풍석포 재련소가 있어서 안동댐 물은 분명히 오염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또 해평 가면 3,900억밖에 안 된다는데 안동 댐물을 갖고 1조 오면 넘죠. 1조 4천에서 2조까지 든다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그런지 모르고 또 부품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충주댐하고 연결하겠다고 하고 저는 오락가락 뭘 하자는지 말이 안 되고 무슨 또 돈 모자르면 특별법 제정한다는데 지금 특별법이랑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이거 본인이 하면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잘못하면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까 싶어서 그런 뻥카를 칠까 싶어서 정말 걱정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물 문제는 국가의 정말 대개입니다. 중국 우황을 보더라도 그러면은 먹는 물 문제라는 것은 250만 우리 대구 시민의 그 행정으로 볼 때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도가 떨어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시민들은. 이 굉장히 대개를 가지고 큰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주 풍부한 수량을 가진 댐으로부터 그 확보한다는 것은 그 비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개선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 맑은 물 범시민 추진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일부 단체들의 의견만이 전체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호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추진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말하면서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생수 사다 먹고 정수구 쓰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과일 씻고 설거지하고 샤워하는 건 다 수돗물로 합니다. 이게 정말 지대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빠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역의 먹는 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좀 나눠보죠. TK 광장의 걸투 도태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